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론고 보충 문제의 해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자, 보기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가는 함수인 것. 자,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볼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이제 그림을 그려서 확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은 기억번부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녀석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기억번에서 y는 x-3의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절대값을 씌우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접어서 위로 올려주면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3에서 접혀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다. y축은 이쪽에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 녀석이 함수 그래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세로선을 그어가지고 꼭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면 함수가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세로선을 이렇게 그어 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의 x의 값에 y의 값이 하나씩 대응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로선들을 그어 보니까 너의 모든 녀석들이 전부 다 점 하나씩에서 만나더라. 자, 여기도 한 점에서 만나고요. 너도 항상 점 하나에서 만나니까 우리가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면 그 녀석은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은 옳은 녀석이 이게 되겠고요. 자, 니은번.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 했었던 내용이죠. 자, 저 녀석은 이제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었고요. 자, 우리가 원을 함수라고 부르지 않았었다. 원의 함수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자,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었고요. 자, 왜냐면 너는 이제 함수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었다. 자, 그러면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너는 중심이 0,0 원점이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나타내는 도형이야. 자, 그러면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세로선을 그었을 때 점 하나씩에서 만나면은 함수가 되겠다. 자, 여기도 이제 세로선을 그어 보면요. 자, 어떤 경우에서는 점 두 개에서 만나지고요. 어떤 경우에서는 만나는 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다는 건 무슨 소리냐? 하나의 x의 값에 서로 다른 두 개의 y의 값이 대응했다는 소리다. 자, 함수라고 하면은 하나의 x의 값에 y의 값이 오직 하나 대응을 해야 함수가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두 군데에 대응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없다면 그 녀석은 이제 대응하지 않는 녀석이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함수가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에 디귿번. 자, 디귿번에서 y는 1-x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1-x 제곱도 그려줄 수 있는 함수겠죠. 자,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모양이 나올 거라고요. 자, 너가 위로 볼록하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0,1이 되고요. x축과는 1하고 -1에서 이렇게 만나는 2차 함수, 포물선의 모양을 갖겠다. 자, 그럼 마찬가지 너가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 세로선을 그어가지고 오직 점 하나에서 만나는지 확인을 하자. 자, 너의 어느 부분에 우리가 세로선을 그어도 계속 점 하나씩 만나니까, 자, 위로 볼록한 이 2차 함수 여전히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는요, 자, 세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항상 한 개씩 만난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로 가봅시다. 자, 세론고 2번 문제 보겠어요. 자, 집합 x는 1과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요. 자, 다음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하고 g가 있어서 그 녀석이 서로 같은 함수가 되겠다. 자, 그러면은 fx는요,
x한테 2를 더한 함수고요. 자, gx는 ax 제곱 플러스 b라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두 녀석이 이제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자, 정의역에 있는 원소 1하고 4에 대해서 서로 대응하는 값이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건 함수식이 똑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의역에 있는 원소, 지금은 이제 1과 4가 되겠죠? 자,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하고요. 또 4를 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우리는 둘을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부르겠다. 자, 그러면은 둘 다 동시에 1을 넣어서 값이 같아야 되니까 자, f에 1을 집어넣으면 3이 되고요. 자, g에 1을 집어넣으면 a 자, 플러스 b가 이렇게 나온다. 첫 번째 식. 자, 그 다음 두 번째 4를 집어넣었을 때도 값이 같아야 한다. 자, 그러면은 fx에 4를 집어넣으면 6이 나오고요. gx에 4를 집어넣으면 16a 플러스 b가 된다. 자, 둘을 연립해서 우리 a하고 b를 각각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주면 자, 여기 3이 나오고 16a에서 a를 빼면 15a가 돼서 자, a의 값은 5분의 1. 자, 그럼 a가 5분의 1이면 요런 데 집어넣어서 이제 b의 값을 구해줍시다. 자, b는 5분의 14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a하고 b하고 서로 나누라고 했어요. b를 a로 나누자. 그럼 b를 a로 나누자는 얘기는 b에다가 a의 역수인 5를 곱하자는 말과 같으니까 자, 이렇게 정답이 이제 14가 되겠네요. 정답은 이제 2번, 3번 문항입니다. 자, 우리 집합 x는 1, 4, 5, 6, 9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 자, y는 자연수. 자, 그때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자, 정의역에 있는 원소 1, 4, 5, 6, 9를 우리가 이제 함수에 넣었을 때 어떤 자연수들이 하나씩 선택을 받을 거야. 자, 그러면은 그 대응하는 규칙 fx는 x제곱에 각 자리의 숫자의 합으로 정의를 하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을요, 하나씩 제곱을 해 본 다음에 각 자리 숫자의 합을 더하시면 어떤 원소에 대응하는지 알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치역의 모든 원소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자, 치역은 특히 선택을 받는 녀석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럼 1부터 차례대로 한번 넣어 봅시다. 자, 그럼 F1은요, 1의 제곱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1을 제곱하면 1이 된단 말이지. 자, 그럼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이 되니까 1은 1에 대응한다. 자, 그리고 4는 4의 제곱이 16이니까 각 자리 숫자의 합은 1과 6을 더해서 7에 대응하겠고요. 자, 다음에 F5도 계산해 보면요. 자, 5의 제곱은 25가 되니까 각 자리 숫자의 합은 2하고 5를 더해서 7이 나온다. 자, 또 6하고 9도 해야죠. 자, 그러면 F6은 자, 6의 제곱이 36이라서 각 자리 숫자의 합은 3하고 6을 더해서 9가 되고 그 다음에 F9는 자, 9의 제곱이 81이라서 각 자리 숫자의 합은 8하고 1을 더한 9가 나온다. 자, 그럼 우리가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 1, 4, 5, 6, 9를 넣어 봤을 때 그 녀석들이 선택받는 녀석들은 1과 7과 그리고 9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서요. 자, 치역 또한 역시 집합이니까 집합의 원소들은 똑같은 거 두 번 세지 않는다. 중복되는 원소는 이제 한 번만 셌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모든 치역의 원소 합은 자, 1하고 7하고 9하고 더해서 자, 17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자,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요. 자, 조건을 만족하는 x에서 x로의 함수 개수를 구해봅시다.
자, 조건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가번에서 자,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fx1하고 fx2가 서로 같다이면 x1하고 x2가 서로 같다더라. 자, 그러면은 저 녀석의 이제 대우명제를 만들어 보면요. 그 녀석의 대우명제가 각각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고 부정까지 하는 거니까, 자, 너가 앞에 있는 거 가정, 뒤에 있는 거 이제 결론, 각각 부정을 해서 자리를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은 부정에서 x1과 x2가 같지 않다이면 fx1과 fx2가 서로 같지 않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은 이제 1대1 함수의 정의가 된다. 그럼 이제 1대1 함수라는 건 전부 다 다른 곳에 대응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서로 다른 원소는 서로 다른 원소에 대응하는 경우를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부르겠다. 자, 그 다음에 조건 나에서는요. 집합 x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f-x가 -fx하고 같아야 된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에서 해석을 할 때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원점 대칭. 자, 그럼 지금처럼 원소가 이렇게 유한계로 정해져 있을 때, 지금은 딱 5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그럴 때 그 원점 대칭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0은 항상 0에 대응한다. F0은 0이다. 자, 왜냐면 우리 여기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F0은 -F0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 항에서 2배 F0이 0이고, F0의 값이 0이 나온다. 자, 그래서 0은 항상 0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 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x의 함수 값이 x에서 함수 값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거니까 서로 부호가 다른 녀석들 둘 중에 하나가 정해지면 나머지 하나는 그대로 따라간다 이거야. 자, 그래서 x가 정해지면 자동으로 -x도 정해진다. x가 가는 곳을 보고요. -x도 어디로 갈지 정해지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의 대응 관계를 정해줄 때 우리가 두 개를 동시에 다 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만 정해주면 나머지 하나는 대칭인 모양으로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2, -1, 0, 1에서 0, 1, 2에서 -2, -1, 0, 1, 2로 대응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자, 0은 반드시 0에 대응한다고 했어요. 자, 0이 0으로 가는 건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무조건 0은 0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이 정해지면 그거 보고 -1이 갈 곳이 정해지니까 우리가 둘 다 어디로 갈지 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만 정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1이 갈 수 있는 곳을 생각을 해 보니까 1이 갈 수 있는 곳은 여기 5개 중에 한 군데로 갈 텐데 그 함수가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자, 그러면 0은 이미 0이 대응했으니까 0으로 갈 수는 없고요. 0을 제외한 나머지 넷 중에 한 군데로 가겠다. 자, 그래서 1이 대응하는 경우는 4가지 중에 한 군데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1이 대응할 곳이 정해졌다면, 자, 그거 보고 -1이 대칭인 모양으로 정해진다. 자, 그러면 1이 2로 갔으면 -1은 2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1이 어디로 갈지 따로 정해줄 필요가 없다. 1만 정하면 -1은 자동으로 정해진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2가 갈 곳을 정해줍니다. 자, 그럼 2가 갈 곳은요, 이제 남아있는 원소가 -1하고 1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 둘 중에 한 군데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2가 가는 곳이 정해지면요, 그거 보고 자동으로 -2가 갈 곳이 이렇게 정해지겠다. 자, 그러면 2가 대응하는 원소를 정해주는 방법의 수가
네, 두 가지가 될 거고요. 2를 정해줬으면 마이너스 2는 자동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전체 함수의 개수는 4 곱하기 2라서 자, 8가지 함수가 생기겠네요. 자, 4번. 자, 다음에 보충 문제 5번.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아래 이제 모든 x랑 y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킨다. 자, fx 더하기 y가 fx하고 fy하고 더한 녀석이랑 같대. 자, 얘가 모든 x랑 y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무 숫자나 막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보고요. 적절히 숫자를 대입해서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죠. 기억번. f-x하고 마이너스 fx하고 서로 같은지 이렇게 조사를 하겠대요. 자, 그래서 적당한 숫자들을 우리가 대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숫자들을 대입해 보냐면요. x한테 0을 집어넣고요. y한테 0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0하고 0을 더하면 0이 나오니까 f0은 f0이 2개 더해져서 2배의 f0이 될 거고, 자, 그렇다면 f0은 0이다. 자,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는 사실 이렇게 얻어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f-x하고 fx가 들어가 있는 식이 필요해서, 자, x는 지금 여기 들어가 있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f-x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y한테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자, x 빼기 x가 되고요. 그 녀석이 fx하고 f-x를 더해준 모양. 자, 그러면은 x에서 x를 빼면 0이니까 f0은 0이다. 자, 그래서 여기 좌변이 0이 될 거고, 그러면은 fx 더하기 f-x니까 그때 fx를 왼쪽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fx가 f-x가 돼서, 자, 기억번 정답이 기억번이 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기억은 이렇게 보였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한번 봅시다. 자, 니은번에서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fnx가 n 곱하기 fx하고 같은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하냐고 이제 물어봤으니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자, nx라고 하는 너는 어떤 거 두 개를 더해서 만든 것인지 이제 확인을 하자 이거야. 자, 여기 x하고 y하고 둘이 더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nx가 되려면 우리가 x하고 n-1x를 이렇게 더해서 만들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fx 더하기 n-1x는요. 자, 주어진 문제 조건에서 fx하고 fn-1x를 이렇게 더한 것이랑 같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요. 여기가 fx가 n개가 이렇게 더해지는 모양으로 쪼개지겠다. 자, 그럼 fx가 n개 더해졌으니까 n 곱하기 fx 모양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fnx는 n 곱하기 fx가 참이다. 자, 아니면은 뭐 1부터 차례대로 넣어봐서 우리가 이제 귀납적으로 추론해 볼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x랑 더한 녀석을 넣어서 fx 더하기 x가 fx 더하기 fx야. 그러면은 f2x가 2배의 fx라는 걸 얻을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3x가 궁금하니까, 그럼 3x는 x하고 2x를 더한 거야. 그럼 이제 fx 더하기 2x가 fx하고 f2x하고 더한 거랑 같으니까, 그러면은 f3x가
3배의 fx랑 같겠다. 왜냐하면 이제 f2x가 2배 fx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2도 되고 3도 되고 그 다음에는 뭐 4, 5, 6 순서대로 전부 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하겠다. 너가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연수가 아니라 어떤 임의의 양의 유리수 p에 대하여 fpx가 pfx랑 같은지 이제 조사를 하겠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우고 다시 쓸게요. P는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어떤 유리수는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는 걸 이제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한다던가 우리 이렇게 했을 때 그 P를 n분의 n 두 녀석은 서로 소인 자연수로 표현을 했었다고. 자, 그래서 P가 양의 유리수니까 너를 n분의 n, mn은 자연수 자, 꼴로 나타내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P한테 n분의 n을 넣어서 우리가 이제 식을 다시 써보면 자, f n분의 n x 하고요. n분의 n fx가 서로 같은지를 보이라고 했고요. 자, 그럼 양변에 m을 곱해서 m 곱하기 f n분의 n x가 n 곱하기 f x임을 보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니은번에서 우리가 이미 밝혀냈던 사실이 자, 여기 자연수 m을 안에서 밖으로 꺼낼 수 있었으면 다시 바깥에 있는 자연수를 안으로 넣어서 곱해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자연수 m이 안으로 들어가서 곱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fnx가 되고요. fnx는 n 곱하기 f x임을 보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주어진 식이 참이니까 디귿번도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 모두 옳은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5번. 자, 다음으로 이제 6번입니다. 자, 두 집합 x는 a하고 b하고 c를 원소로 가지고 자, 집합 y는 1하고 2하고 3하고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겠다. 자, 그때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 1대1 함수의 개수를 m이라고 하고 상수 함수의 개수를 n이라고 했을 때 m하고 n을 더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1대1 함수의 개수. 자, 그러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1대1 함수는 전부 다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소들을 나열해 보면 A하고 B하고 C에서 1, 2, 3, 4로 가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자, 전부 다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같은 곳으로 가면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원소 A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1하고 2하고 3하고 4 중에 한 군데로 대응을 하겠다. 자, 그러니까 A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4가지가 된다 이거야. 그럼 A가 이 4가지 중에 한 녀석에 대응을 하게 된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B가 원소들에 대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B라고 하는 원소는 A가 선택한 녀석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니까 남아있는 원소 3개 중에 한 군데로 가겠다. 자, 그래서 B가 갈 수 있는 곳이 3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가 갈 수 있는 곳은 B가 간 곳 말고 나머지 둘 중에 한 군데로 가겠다. 자, 그러면은 4가지, 3가지, 2가지 경우의 수들을 모두 곱해서 자, 24가지 방법의 수가 나오겠다. 자, 그래서 이제 1대1 함수의 개수는 이제 24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상수 함수의 개수를 구하죠. 자, 똑같이 A, B, C에서 1, 2, 3, 4로 가는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자, 상수함수라고 하면요. 항상
똑같은 거 나왔을 때 상수함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A를 넣든 B를 넣든 C를 넣든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하고 전부 같은 녀석에 대응할 때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자, 그럼 너네들 몽땅 A에 가거나 1에 가거나 2에 가거나 3 또는 4에 간다. 이제 상수함수의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1대1 함수가 되는 가지수는 24가지가 되고요. 상수함수는 4가지가 있으니까요. 자, 둘이 더하면 24하고 4하고 더해서 28, 28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7번 문항 볼게요. 자,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가 x의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3x가 됐고 그 녀석이 항등함수가 되게 하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항등함수라고 하면요, 자기 자신한테 대응이 되는 녀석이니까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온다. 그런 녀석이 이제 항등함수다. 자, 그럼 x를 넣어서 x가 나오는 게 항등함수니까 그럼 항등함수가 되게 하는 우리 x 원소는 도대체 누가 되느냐? 자, 그럼 이렇게 해보면 되죠. fx가 x가 됐을 때 항등함수다. 우리가 넣은 정의역의 원소와 그 녀석이 선택받은 시역의 원소가 서로 같을 때 1을 넣어서 1이 나오거나 2를 넣어서 2가 나오거나 했을 때 우리가 그 녀석을 항등함수라고 부른다. 내가 넣은 거랑 똑같은 게 나와야 항등함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식을 세워보면요, x의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3x가 x였을 때 우리가 이제 항등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건 방정식이거든요.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함부로 나누거나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왜냐면 0은 우리가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눌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 양변을 x로 나누었을 때 3차 방정식이 아니라 이제 2차 방정식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x로 우리가 양변을 나누시면 안 되고요. 한쪽으로 보내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방정식을 풀어줘야 돼요. 자, 그럼 x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x는 0 꼴이 될 거고요. 자, 인수분해 해주기로 했으니까 공통인수로 묶어주자. 자, 그러면은 공통인수 x가 보이니까 너를 x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4가 곱해져서 0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그 x의 값이 순서대로 마이너스 4하고 0하고 1이 되니까 마이너스 4랑 0이랑 1은 자기 자신에게 대응이 되는 원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원소 개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문제에서는 정의역 x의 개수를 물어봤고요. 그럼 정의역은 집합이니까 그 집합 x가 마이너스 4, 0, 1을 원소로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의 개수는요, 너네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말하는 거니까, 자, 2의 세제곱에다가 공집합 하나 빼고 7개의 집합 x를 만들어 줄 수 있겠다. 자, 마지막에도 이제 3개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걸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말하는 거니까 이제 정답이 7개가 됐습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자, 집합 x는 1하고 2하고 3을 원소로 갖게 되고요. y는 1하고 2하고 3, 4,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자, 그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y로의 함수 개수를 구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함수 f는 1대1 함수이다. 자, 아까도 말했죠? 1대1 함수는 전부 다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전부 다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같은 곳으로 가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조건 나에서 자, F1과 F3을 둘이 더해서 그 값이 5가 나오겠다. 자, 그러면은 1에 대응하는 원소와 3에 대응하는 원소의 합이 5가 나온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집합이 x에서 y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f1이라던가 f3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여기 y의 원소 1, 2, 3, 4, 5 중에 한 녀석밖에 되지 못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둘이 더해서 5가 되게 하는 f1과 f3이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자, 1하고 4를 더했을 때 5가 나오고요. 아니면 2하고 3을 더했을 때 5가 나오고요. 3하고 2를 더한다던가 아니면 4하고 1을 더했을 때 5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경우마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들이 나올 거니까, 자, 예를 들어 여기 1번. 자, f1이 1이고요. f3이 4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1, 2, 3이 1, 2, 3, 4에 대응을 할 때, 자, 1은 반드시 1에 대응하고 3은 반드시 4에 대응한다. 1과 3이 어디로 갈지 정해졌으면 이제 나머지 혼자 남은 2는 같은 곳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2 아니면 3 둘 중에 한 군데에 대응을 해야겠다. 자, 그래서 2에 대응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3이 대응하는 경우가 있겠으니까 그 경우에서 우리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 2, 3이라던가 3, 2, 4, 1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함수 개수가 2개씩 나오니까 전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8개가 된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함수 fx가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어떤 조건 나왔는지 보죠. 자, 치역과 공역이 같고요. 자, 두 번째로 x1과 x2가 같지 않다이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이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조건은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식이고요. 자, 다음 가번은 이제 치역과 공역이 같으니까 모두 선택을 받아야 하겠다. 그러면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으니까 이제 그 함수는 이제 1대1 대응인 함수라고 말을 한다. 자, 그러면은 1대1 대응인 함수인지 확인을 할 때 우리가 앞에서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세로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했어. 자, 그럼 세로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난다면, 계속 한 점에서 만난다면 그 함수는 그 녀석은 함수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인지 확인을 하려면요. 자, 가로선을 그어주는 거야. 자, 우리가 가로선들을 그었을 때 꼭 한 점에서 만난다면 그 녀석은 이제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때 전부 다 선택을 받았으면 그 함수가 이제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기억번부터 순서대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기억에서 fx가 x-3의 이제 절대값을 씌운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림 그려볼 수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이제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자, 너는 생긴 모양이 3에서 접어 올라간 함수 모양이라서 다음과 같이 생긴다. 자, 그러면은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 세로선을 그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세로선을 그었을 때 계속 점 하나에서 만나니까, 자, 너는 함수가 된다.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인지 확인을 하려면 가로선을 그어서요. 그 가로선을 그었을 때 계속 점 하나에서 만나면 우리가 그 녀석을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가로선을 이렇게 하나 그었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점 2개에서 이렇게 만나더라. 자, 그러면은 무슨 소리냐면요. x1과 x2가 서로 다른 값인데 그 녀석이 대응하는 함수의 값이 서로 똑같다는 말이 되는 거야. x1을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 값과 x2를 넣었을 때의 값이 서로 같은 위치에 있다. 자, 그래서 fx1하고 fx2가 달라야 하는데 지금은 x1, x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같아졌으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대1 함수인지 확인을 하려면 가로선을 그어서 확인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니은번도 해보면요. fx가
4분의 1 x 마이너스 3. 자, 그럼 이제 기울기가 4분의 1짜리 직선의 모양을 하고 있고, 자, 3을 집어넣어서 0이 나오니까 x축하고는 3,0에서 만난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x축, y축. 자, 3을 집어넣어서 0이 나오고, 그 녀석 기울기가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지나갈 거야. 자, 그러면 함수인지 아닌지 먼저 체크를 해보면, 너네들한테 세로선을 이렇게 그어봤을 때 계속 점 하나에서 만나니까 함수는 된다. 자, 그리고 가로선을 그었을 때도 계속 점 하나에서 만나니까 1대1 함수도 된다.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 봐야죠. 자, 전부 선택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제 공역은 실수 전체가 되니까 너 실수 전체의 모든 값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함수의 값들이 실수 전체의 모든 값들이 될 수 있으니까, 자, 니은번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1대1 대응인 함수가 맞네요. 자, 니은은 참. 자, 다음에 이제 디귿번 보면요. 자, 디귿번에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라고 했으니까, 자, 저 함수 모양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모양. 자, 그러면 아래로 블록한 이 2차 함수는, 자, 세로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는 되는 거고요. 가로선을 그었을 때 점 2개에서 만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번은 나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정답이 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문제의 정답은 이제 니은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이 이제 2번이 되네요. 자,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함수 fx가 임의의 두 실수 a하고 b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합니다. 자, f a 더하기 b하고 f a-b하고 곱한 거하고 이제 비교해 봤는데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았대. fa의 제곱에서 fb의 제곱을 이렇게 뺀 모양. 자, 그러면은 기역번에서 뭘 관찰하라고 했냐면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해봤듯이 A하고 B한테 적절한 숫자들을 이렇게 넣어봐서 확인을 해봤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A한테 0을 집어넣을 거고요. B한테도 0을 한번 넣어봅시다. 자, 그럼 0하고 0하고 더한 것도 0이고 0하고 0하고 뺀 것도 0이니까 그럼 F0이랑 F0이랑 곱해서 F0의 제곱이 나올 거고 그 녀석이 F0의 제곱에서 F0의 제곱을 뺀 모양. 그러면은 F0 제곱에서 F0의 제곱을 빼면 0이 되니까 F0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 실수 제곱의 성질이죠? 실수의 성질에서 제곱을 시킨 녀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F0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0보다 크거나 같았다라는 건 F0이 0일 수밖에 없는 거다. 작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크거나 같은 건 그 녀석이 딱 서로 같을 때가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우리 요 두 가지 모양을 만들어줘야 부등식을 등식이 되게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F0이 0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니은과 디귿에서도요, 똑같이 이렇게 부등호 방향을 바꿔가지고 서로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서로 같아지는 모양을 이제 찾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니은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니은번에서 뭐가 나왔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자, fx가 됨을 한번 보여봅시다. 자, 그러면은 하나는 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식도 필요하고요. 또 x가 들어간 식도 필요하니까 a하고 b한테 적당히 숫자들을 넣어가지고 확인을 해볼 거라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a한테는 0을 집어넣을 거고 b한테는 x를 이렇게 넣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0하고 x하고 더한 건 x가 되고요. 0에서 x를 뺀 건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자, fx하고 f-x하고 곱한 녀석이 자, f0의 제곱은 0인 걸 우리가 기억번에서 확인을 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 0 들어간 건 0이고 여기 x 들어간 거 써보면 마이너스 fx 전체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fx 전체 제곱을 우리 왼쪽으로 넘겼을 때 부호가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그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진다. 자, 그러면은 fx 공통으로 곱해져 있으니까 묶어서 다시 써보면 fx로 묶어서 f-x하고 fx하고 더한 녀석을 곱했더니 0 이하가 나왔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f-x하고 여긴 마이너스 x가 x로 변할 거고요. x는 마이너스 x로 변할 거니까 서로 자리만 바꾼 거지 결국 똑같은 식이 나올 거야. 자, 그럼 그대로 f-x 더하기 fx라고 쓸 거고요. 그 녀석을 곱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았다. 자, 그러면은 이 두 식을 서로 더해 줄 거야. 자, 그러면은 너네 둘이 더했을 때 공통 인수로 묶어줄 수 있고요. 그럼 f-x 더하기 fx로 묶었을 때 역시 남아있는 건 f-x하고 fx하고 더한 모양. 그러면은 두 식을 더하면 f-x하고 fx를 더한 거에 전체 제곱이 될 거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두 개를 더했으니까 너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진다. 자, 그러면은 실수 성질이죠. 제곱한 녀석은 항상 0 이상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0이 되는 것밖에 없다. 그럼 f-x하고 fx하고 더해서 0이 됐으면 자, 니은번이 참임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니은번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디귿번으로 가보죠. 자, 디귿에서 밝혀야 하는 게 fx 플러스 1하고 fx 마이너스 1하고 곱한 것이 fx랑 f1이랑 제곱해서 뺀 거. 자, 이렇게 같음을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주어진 관계식하고 비교를 했을 때 A한테는 X가 들어간 것 같고 B한테는 1이 들어간 것 같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A한테 X를 넣고 B한테 1을 집어넣으면 등식이 아니라 이렇게 부등식이 나오겠죠.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작거나 같은 모양을 같다 모양으로 만들어 주려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 크거나 같다 모양이 나와야 이 하이면서 동시에 이 상인 건 서로 똑같은 거밖에 없다. 자, 요런 모양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자리를 반대로 바꿔 가지고요. 우리가 앞에서는 A한테 X를 넣었고 B한테는 1을 집어 넣은 건데 반대로 A한테는 1을 집어 넣고 B한테는 한번 X를 넣어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은 F1하고 X하고 더한 건 X하고 1이랑 더한 거랑 같을 거고요. 그럼 여기는 1에서 X를 뺀 모양이 되겠네. 그럼 그 녀석이 작거나 같다. 자, A한테는 1을 넣었으니까 F1의 제곱이 되고 빼기 B한테는 X를 넣었으니까 FX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니은번에서 증명을 했었던 성질을 사용해서 자, F1 빼기 X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요. Fx-1 부호를 안에 거 부호를 바꿔주면 전체식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1-x를 x-1로 바꿔줄 수 있고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양변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줬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뀜 이용해서 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fx 더하기 1 하고요. fx-1 하고 곱한 녀석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뀔 거고 여기
부호가 이제 반대로 바뀌니까 fx의 제곱을 앞에 적으면 되죠. 그럼 fx의 제곱에서 f1의 제곱을 이렇게 뺀 모양이 나오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증명이 끝났죠. 자,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서로 같은 거밖에 없으니까, 자, 주어진 이제 등식이 성립하겠다. 작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이제 서로 같아지는 거잖아. 자, 그래서 디귿번에서 나와 있는 식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세론고 보충 문제 1번을 해설해 봤어요.